또 다른 좀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죠. 연초 불거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심경을 밝혔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뭐 또 정무수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 뭐 하기는 좀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과 뭐 직접 연락도 안 하고 총선 전까지는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정우 실장이 일단 네. 당정 간에 불필요한 오해 살 일을 서로 벌이지 말자. 네. 애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사실 대통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원칙을 밝혔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모습이 만약에 언론이나 혹은 국민들한테 비춘다면 아이고 이 사람 좀 공천해 달라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고 또 진짜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오해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해서 풀 수 있는데 굳이 일요일 날 비서실장이 가서 뭐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갈등 초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요일 날 아침 갈등 초기에. 그러니까 그때도 일반 국민들은 아니 전화 한 통화로 얘기할 거 굳이 비서실장이 갔다라는 어떤 뭐 뒤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립니다. 어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직접 연락을 안 한다는 건 원칙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당무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여당 대표와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소통을 해야죠. 소통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당무 개입이 아닌 선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또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원 부총장님 일단은 뭐 집권 여당 공천 과정에 대통령 개입하지 않겠다. 한 위원장 위치를 존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은 뭐 인터뷰 내용은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종우 실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폴더 인사했잖아요. 그걸로 끝났다. 그리고 지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하고 똑같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당정관계 진행되었던 것들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체리 따봉이 갑니다. 이준석 대표 잘려나가고요. 김기현 대표 잘려나가고요.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한편으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 측근인데 인재영입 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장도 대통령이 추천했을 것이라고 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당의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하는 자리가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융통성도 별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 대통령의 이런 이 당의 장악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드러나는 선에서 지난번에 이제 비서실장을 보낸다거나 또는 뭐 대통령실의 논평을 통해서 발표된다면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당무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한다라고 되면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드러난 사실을 갖고 한번 추측까지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위원장과 2차전이 그리고 있는 거냐, 갈등 2차전이 있는 거냐, 여기도 좀 관심들 많은데 한번 이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일단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한 위원장도 어제 이런 얘기를 관련해서 한 게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나 또 당의 그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런 거를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보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네, 이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의 다양성,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일쳐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20년 전부터 검사 시절부터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정립돼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그 전군표 국세청장을 네. 당시에 부산 내려갔을 때 처음에 2007년인가요? 부산 검사로 내려가서 국세청장을 구속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좀 말렸거든요. 네. 구속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사를 내려보내서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득하지 않았죠. 그리고 구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한동훈 검사는 너무 독립운동하듯이 한다라고 웃었거든요. 즉 독립적으로 자신의 어떤 판단이 옳다고 여긴다면 당시에 윤석열 검사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해라.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이 다른 걸 존중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폴더 인사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 부원장님 계속 폴더 인사 말씀하셔서 김정숙 여사를 만났을 때 각도 보셨습니까? 폴더 인사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90도로 인사했어요. 김정숙 여사는 그거를 못 본 척하고 외면했고 또 어린아이를 그때 눈높이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90도 각도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인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들을 사진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인사를 하는 걸. 그래서 굳이 너무 많은 해석을 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그리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출마한 용산 참모진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 대통령 후광 기대하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총선에 출마한 용산 참모진들에 대해서도 특혜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정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했고요.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 강남을 이른바 양지에 공천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이 여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낸 걸 보고 어쨌든 강남을 출마 고집 않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종훈 실장님 윤심을 따르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니, 이거야말로 사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해서 무엇인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요. 이원모 비서관이 사실 이 윤 대통령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인연이 있더라고요. 또 이원모 비서관이 결혼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를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사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또 가까운 사이였나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강남이라든지 또는 부산 해운대 쪽에 주진우 비서관도 사실 같은 입장이잖아요. 주진우 비서관과 이원모 비서관의 공천 과정이 그야말로 대통령의 앞으로 당무 개입 내지는 또 공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안 했다에 사실 상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모 비서관이 스스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자신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 어디든 가라면 가겠다. 이거군요. 자, 부원장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요. 일단 권력 실세여도 선거에 도움된다면 불출마 말릴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작용도 나올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한데 한 위원장이 그대로 좀 실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못하죠.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이용모 제가 직책을 잘 모르겠는데 전 검사로 대통령 인사비서관입니다. 예, 이분 그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해가지고 나토에 같이 갔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 그 정도면 사실 이 국민 정서상 공천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떳떳하게 나는 이제 강남은 조금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여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파워죠. 대통령 파워인데 금방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대통령실에서의 의중이 그대로 다 관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장가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나왔죠?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지 꽤 오래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정당 지도부와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여당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의제를 갖고 조율하기 위해서 진행하던 회담인데 참여정부 이래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겸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에게는 여야 지도부 모두가 협상 대상이고 대통령으로서 정당 대표를 만날 수는 있지만 야당 대표와 독대하는 건 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여야 먼저 얘기를 하고 다 같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게 좀 꺼린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한 부분이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영부인도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공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의 부부 같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찌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같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통령 발언에 참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만 만날 수는 없다. 여당 대표 많이 만났잖아요, 이제까지. 그럼 여당 대표 만난 만큼 야당 대표도 만나야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표와 대선에서 경쟁했지만은 지금은 위치가 다릅니다.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볼 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고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지금 입법부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입법부의 일이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같이 만나야죠. 예산 편성권, 물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잘 이상한 헌법 때문에 행정부에 사고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도 대통령,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만나야 될 또 한 축의 국민의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좀 태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용 실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대통령이 밝힌 어떤 선결 과제들 해결된다고 하면 다 같이 이제 회동이 가능할까요? 만남이? 자, 이 영수회담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분리돼야 된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해서부터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해창, 그러니까 총재 시절 이해창 대표가 총재라는 이름을 버리고 한나라당도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원내대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제도적인 차이가 바뀌었고요. 또 문 대통령도 역시 계속 그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원칙 적으로 같은 어떤 선상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미 선거입니다.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물론 국정 운영에서 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여야 대표와 뭐 대통령이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마 선거 전에 특별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로서 국민들이 어느 쪽이 잘했다, 어느 쪽이 못했다라는 그런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면 정리가 그다음부터 정립이 될 겁니다. 확실하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든 여당 대표를 만나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어떤 국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영수회담이 본질이 아니고요. 뭐 철수회담도 좋고 영의회담도 좋고 그냥 국가가 어렵고 경제 위기니까 야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자주 만나시라, 도움을 받으시라 그 이야기잖아요. 본질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양진희 변호사님 어제 마침 대담 방송이 있던 어제 MBN 매일경제와 연합뉴스에서 각각 관련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매일경제와 MBN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5일부터 6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 운영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었더니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7%,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8%로 부정평가가 21%포인트 더 높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 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4%,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나서요. 역시 부정평가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부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30%에 있는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 뭐 전 세계 정상들도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비슷하다, 들쭉날쭉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올해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지지율 어떻게 보면 회복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기도 하고 또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참 우프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웃기고 슬프다. 예,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외신에도 다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조롱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대통령도 지지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지율 수치가 올랐다는 게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60점 미만이면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인데 30점에서 35점 올랐으니까 야 성공했다 지지율 올랐다 이렇게 우리 평가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한 50% 정도 넘어서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상황 자체가 제가 우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공직자들 말씀 잘 듣고 특히 이제 기재부나 이쪽에서 짜서 올리는 성장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공부하셔가지고 제발 경제만큼은 좀 제대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이 정도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좀 아주 잘하는 건지 지지율이. 지지율로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에 25% 갤럽입니다. 네. 갤럽 조사입니다. 25%였어요. 그때 당시에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 승리를 했어요. 아니 20%인데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또 MB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29% 이것도 역시 갤럽 조사입니다. 4월달 2009년 4월달이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또 YS도 8%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네. 막 올라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이것이 아니라 고정 지지층이 계속 떠받치고 있는 와중에 똑같이 민주당도 그렇다면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고스란히 당의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윤 대통령의 실망을 했다라고만 표현할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당에도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구나라고 반성부터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뒤가 잘못됐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건 비판받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정 운영의 문제예요. 정당은 지지율이 낮으면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국정 지지율가 낮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민생이 파탄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범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